예, 이번 모듈 2에서는 영문 이력서 작성 원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성 순서별 내용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기의 연락처, 강점, 근무 경력, 가족관계, 마지막 레퍼런스 추천인 설명을 하고요. 그 작성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한국 대기업 채용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은 한국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미권 국가의 채용 절차 방법은 한국 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의 채용 절차는 한국의 대기업 같은 데서는 매년 연도별로 금년에 신입사원을 몇 명 모집한다. 언론에 이렇게 공고를 하지요. 그 규모가 보통 몇천 명, 4천 명, 5천 명, 3천 명, 적게는 수백 명 단위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그런데 미국 같은 기업에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런 대규모 채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은 응시자들의 원서를 접수해가지고 서류 전형이나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고 합격된 사람은 연수원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2주, 3주간 연수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적성을 고려해서 해당 회사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몇 달 정도 수습 과정을 거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입사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만큼 직업 능력만큼 일을 하게 되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회사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기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채용당하는 사람,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의 이러한 기업 문화는 아주 관대하고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미국, 카나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지원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될 분야가 레이오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레이오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레이오프라고 하면은 회사가 형편이 좋지 않으면은 채용했던 직원을 잠시 집에 가서 쉬게 하고 월급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제도인데 카나다, 미국 기업에서는 회사 형편이 안 좋으면은 언제라도 레이오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서는 일단 한번 채용이 되면은 레이오프 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법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레이오프를 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고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고 고용을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제도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영미권 국가의 기업 문화는 어떤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 연수 교육 전혀 없습니다. 채용이 되면은 바로 근무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형편이 좋지 않으면 언제라도 레이오프가 가능합니다. 제가 카나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저도 레이오프를 겪어봤고 또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도 여러 번 봅니다. 아무리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레이오프는 엄청난 시련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오프 과정에서 절대 분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이오프 시키면 아무 말 없이 집에 가고 또 다른 잡을 찾아보는 것이 그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o work, no pay.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 계시는
교사,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여름방학에 강의가 없으면 급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수가 되는 분이라도 여름방학 때는 이 치료사업, 하수구 치우는데 줄 서서 기다려서 일거리 찾아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출장 같은 경우 제가 한국 대기업에 근무할 때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갈 때 급수별로 과장, 부장급 하루 일당 얼마, 하루 숙박비 얼마 정해진 액수를 미리 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저렴한 호텔을 이용을 하게 되고 용돈을 아껴 쓰면은 보통 출장을 갔다 오면은 한 일주일 단위 갔다 오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여유돈이 생깁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의 보너스런 개념으로 쓰게 되는데 이 미국 카나다 업체에서는 일당이나 숙박비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용한 금액 영수증 가지고 실비정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국에서 외국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며칠이 안 돼 가지고 옛날 거래선을 만나 가지고 뭐 한 잔 술도 마시고 해서 경비를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조금 경비가 과하게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근무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해고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에서 접대비라고 하면은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한번 한다면은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가 적정 경비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회사에 미리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만 되고 또 너무 많게 되면은 뇌물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취업이 되고 나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회사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하는 일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강사를 알선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 비용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직종, 이 직종은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 1년에 연봉이 얼마 정도 된다. 야근이 많다. 해외 출장이 많으니까 미리 알고 응시를 하라. 특수 조건 같은 것을 아주 상세히 명시를 하고 또 지금 당장 채용을 해야만 된다. 아니면 6개월 후에 지금 당장 채용은 안 하지만은 이력서는 제출하면은 보관시켜 놓겠다. 이러한 조건들을 명시를 해 놓게 됩니다. 보통 레주메를 제출하면은 회사에서는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결혼이 발생되면은 그동안에 접수된 레주메를 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때 인사 담당자가 레주메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에서 1분입니다. 약 100통 정도의 레주메를 봐야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내용을 읽어보고 채용하려고 하는 직종과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매치가 된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읽어볼 것이고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휴지통으로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기의 강점을 제일 먼저 앞세우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100통의 이력서를 두고 인터뷰 대상자는 3명 내지 5명 정도로 압축을 시킵니다. 인터뷰의 주 목적은 레주메에 기재된 경력사항이 사실과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물론 그 자리에서 연봉에 대한 협상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연봉 협상이 다 끝나고 입사가 결정이 되면은 3개월 정도 프로베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서로 채용을 했지만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해봐야 되고 또 입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직무 내용, 회사의 분위기를 경험을 해봐야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서로가 법적인 책임 없이 근무를 하게 되고 3개월 이전에 일주일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회사나 고용당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인 부담감 없이 그만둘 수 있는 시기고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정식으로 채용이 되고 서로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미권 국가의 채용은 한국처럼 대규모 채용은 없고 결혼이 발생했을 때만 채용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이력서를 제출한다면 자기의 강점을 잘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성 원리를 마치고 모듈 3에서는 잡 디스크립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